안녕하세요. 몽법사용 타로의 몽법사입니다. 오늘은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이 과연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또 겉으로 미처 표현하지 못한 마음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오늘 리딩에서는 주역 64괴의 지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향과 현재 상황,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솔직한 속마음, 그리고 앞으로 두 분의 관계의 흐름까지 솔직하고 담백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총 4개의 카드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가만히 떠올리시면서 마음이 강하게 끌리는 세트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또는 카드 위에 있는 귀여운 동자승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선택 다 하셨나요? 자,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1번 카드부터 여러분에 대한 그분의 마음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 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사람의 성향과 현재 상황에 이 천수송 괴가 나왔습니다. 천수송 괴는 생각이 많고 매사에 꼼꼼하게 따져보는 신중함을 의미합니다. 이분은 감정에 쉽게 휩쓸리기보다는 좀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우선시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비나 잘잘못을 명확히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다소 차갑고 좀 많이 고집스럽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본질은 이렇게 스스로 불리한 상황이나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자기 방어 태세 이런 게 강한 편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본인의 일이나 환경에서 뜻대로 잘 풀리지 않거나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분은 최근에 이별을 하셨거나 이별을 경험하고 아직 그 이별의 아픔에서 헤어나지 못한 분이실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이분은 지금 본인의 현실이나 아니면 본인의 환경이나 또는 자기 자신하고 전쟁 중인 상태예요. 계약이나 이런 업무적인 부분이나 또는 인간관계에서 오해나 답답함이 쌓여서 신경이 좀 날카로워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살갑게 다가가거나 유연하게 대하기가 힘든 때이기도 해요. 이분은 혼자서 속으로 고민을 떠안고 좀 사색하면서 자기 통제를 하려는 그런 흐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사람의 지친 상태와 조심스러운 성향을 1번 분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1번 분께서는 이렇게 성큼 다가서기보다는 아주 천천히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또는 종이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서서히 아주 천천히 가까워진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좀 충분히 이분한테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이분의 1번 분에 대한 마음은 어떨까요? 이 천풍구괴에 드러나 있는데요. 천풍구괴는 우연처럼 시작됐지만 가슴 깊이 강렬하게 끌리는 인연이나 아니면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이 있는 걸 뜻합니다. 천풍구괴 자체에 남녀 간의 만남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1번 분을 처음 만났을 때나 아니면 떠올릴 때마다 문득문득 마음을 크게 흔드는 그런 매력을 느끼고 계세요. 머리로는 좀 이성적으로 세심하게 계산을 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본인 환경이 우선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 분을 향한 본능적인 관심이나 끌림을 스스로 통제를 한다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1번 분이라는 존재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마음속 깊이 좀 파고들어서 자꾸만 생각은 하고 계신 그런 상태예요. 생각이 자꾸 난다고 하시네요. 비록 자신의 상황이 바쁘거나 아니면 이성적인 이분의 성향 때문에 겉으로 애정 표현을 한다거나 티를 낸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속으로는 1번 분과의 인연에서 무시할 수 없는 본인이 결코 참아내지 못하는 그런 흥미와 열정을 품고 계신 상태입니다. 다만 이 천풍구괴는 강한 끌림의 성격도 지니고 있어서 본인 스스로 이 커다란 감정이 좀 본인의 통제를 벗어나서 너무 앞서 나가지 않도록
좀 속도를 조절하려는 그런 마음도 함께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분과 1번 분의 관계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화풍정괴가 나왔네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화풍정괴는 솥을 걸어두고 소중한 재료를 모아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듯이 가치 있는 무언가를 차근차근 함께 만들어가는 안정을 상징합니다. 한솥밥을 먹는 것이고 식구를 의미해요. 그래서 결혼이나 아니면 결혼이 아니더라도 살림을 차리는 것 또는 뭐 동거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앞으로 이 두 분의 관계는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고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새로운 가치와 안정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 이분의 환경적인 문제나 서로의 성향 차이나 뭐 이런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대화를 좀 많이 이어나가고 시간을 쌓아갈수록 관계의 기반이 좀 한층 단단해지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혼자만의 일방적인 노력이 아니고 두 사람이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안정적으로 틀을 갖춰 나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만약에 연인 관계라면 서로에게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반자로서 한 차원 깊은 그런 신뢰를 쌓게 될 것 같고요. 두 분이 함께하는 미래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리딩은 연인 또는 뭐 썸이나 짝사랑 같은 이런 이성 간의 관계를 갖고 리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근데 만약에 이분이 뭐 이런 이성이 아니라 비즈니스나, 아니 이성이더라도 비즈니스나 사회적인 인연이라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훌륭한 시너지를 내는 이런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화풍정은 결코 가볍지 않은 인연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솥밥, 식구, 결혼 또는 동거, 아니면은 동업, 같이 하는 일, 이런 걸 뜻하는 그런 좀 귀한 인연을 뜻합니다. 자, 2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의 성향과 현재 상황에서 이 화택규의 괴가 나왔습니다. 화택규 괴는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거나 성향 차이로 인해서 어긋남을 느끼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분이 보시는 방향이 좀 삐뚤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주관이 뚜렷하고 개성이 강해서 자신이 정한 기준이나 가치관을 쉽게 바꾸지 않는 고집스러운 면모를 갖고 있습니다. 남들하고 쉽게 타협하기보다는 자신의 색깔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남들한테 까다롭거나 아니면 티격태격하기 쉬운 성격으로 비춰지기도 하고요. 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처한 환경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 분들에게서도 이 화택교계가 많이 나오고요. 또는 좀 다소 강한 회피형인 분들 있잖아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분들도 화택교계가 많이 나옵니다. 현재 이분의 상황은 다른 사람과의 의견 충돌이나 환경적인 차이 때문에 마음이 다소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조금 약간 지금 비뚤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맞지 않는 상황 속에서 혼자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사소한 오해로 인해서 인간관계에서 시선이 어긋나는 그런 답답함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좀 조급해도 뜻대로 상황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차분하게 중심을 잡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애나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는 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연애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상대방을 본인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성향도 갖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럼 이분이 지금 이번 분을 생각하는 마음은 어떨까요? 그 마음은 이 화천대유괴가 나왔습니다. 그분은 이번 분에게 아주 귀한 마음을 품고 계신 상태예요. 화천대유괴는요, 하늘 위에 태양이 높이 떠올라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매우 크고 찬란한 그런 애정과 존중을 상징합니다.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번 분에게 가지는 마음은 한마디로 당신은 아주 환하게 빛나고 소중한 그런 보물 같은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당신이라는 그 이번 분이라는 사람을 바라볼 때 가슴속이 환해지고 충만함을 느끼고 매우 높게 평가하고 아끼고 계신 그런 상태예요. 존중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약간 존경의 마음, 그런 마음까지도 가질 수 있습니다.
비록 성향 차이가 있거나 평소에 표현이 좀 서툴렀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당신을 향한 진심 어린 애정과 좀 커다란 자부심, 이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당신하고 함께 할 때, 그러니까 이번 분하고 함께 할 때 그분께서 본인의 가치도 함께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받고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번 분에게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좀 아낌없이 마음을 다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풍요로운 사랑을 품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분과 이번 분의 관계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그 흐름은 이 수레둔 궤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수레둔 궤는 단단한 땅을 뚫고 싹이 터 올라오는 것처럼 초기에는 약간의 난관과 서투름이 있지만 좀 힘차게 새로운 시작을 이렇게 준비해가는 과정을 뜻합니다. 다만 아직은 좀 시기가 이릅니다. 화택규 궤와 함께 수레둔이 나왔다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께서 현재 연애나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거나 또는 지금까지 그분의 환경에서의 부정적인 기운으로부터 아직 이분이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두 분의 관계의 흐름은 처음부터 일사천리로 좀 수월하게 진행되기보다는 좀 헛바퀴를 돌거나 한쪽이 먼저 좀 앞서 나갈 수 있고요. 좀 어색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차근차근 뿌리를 내려가게 될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좀 이해하고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작은 오해나 답답함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거는 이 관계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단단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거쳐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진통이 됩니다. 수레두는 얼음 위에 핀 꽃이기 때문에 시기가 이르고 아직 시간이 필요해요. 얼음이 녹아서 꽃이 화사하게 피어날 때까지 좀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조율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내다 보면은 결국 이 굳은 땅을 깨뜨리고 봄에 싹이 이렇게 돋아나듯이 관계가 한층 푸르고 좀 견고하게 그렇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좀 서로를 기다려주는 그런 여유가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자, 다음은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리딩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 사람의 성향과 현재 상황은 이 지천태의 궤가 나왔습니다. 지천태의 궤는 하늘과 땅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매우 평화롭고 포용력이 높은 상태를 상징합니다. 이분은 성품이 온화하고 너그럽고 상대를 억지로 누르려고 하지 않고 유연하게 소통할 줄 아는 이런 깊은 도량과 포용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권위적인 태도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아우르는 좀 따뜻한 리더십과 안정감을 갖추고 계신 그런 분이에요. 근데 또는 이분은 사실 이제 현재 임자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배우자나 연인이 있는 그런 사람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사람의 상황 역시 큰 파도나 유난스러운 풍파 없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난날의 혼란을 정리하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가는 그런 고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현실적인 여건도 차분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타인을 너그럽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온화한 에너지가 충만해 있는 타이밍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임자가 있는 분이라면 현재의 연인 또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큰 트러블 없이 아주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 이분의 그러니까 3번 분에 대한 마음은 어떨까요? 이 중천건 궤에 드러나 있는데요. 중천건 궤는 순수한 하늘의 기운으로 거침없는 추진력과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강한 애정을 상징합니다. 상대방이 3번 분을 향해 가지는 마음은 매우 저돌적이고 강력한 진심입니다. 당신을 향해 끝까지 내가 곱게 나아가고 싶다는 이런 확실한 주관과 의지를 저돌적으로 가슴에 품고 계셔요. 그래서 3번 분을 향한 애정이 일시적인 호기심이나 가벼운 감정이 아니고요. 오래도록 변함없이 유지하고 싶은 단단한 신념 같은 거에 가깝습니다. 3번 분의 존재를 자신의 삶에서 중심에 두고 주도적으로 관계를 이끌어 가고요. 3번 분에게 든든한 울타리이자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자부심하고
그런 당당한 확신을 전해오고 있어요. 3번 분을 향해서 굉장히 저돌적이에요. 3번 분을 향한 마음의 크기가 매우 깊고 명확합니다. 근데 만약에 현재 배우자나 연인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분한테 3번 분의 존재가 주는 그런 끌림과 영향력은 작지가 않아요. 현재의 관계나 환경을 유지하고 그 관계와 환경에 만족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현재 배우자나 연인한테 만족을 하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 3번 분에 대한 마음과 열정은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이 강렬한 감정을 함부로 터뜨리지는 못하고요. 이성적으로 잘 절제하고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치만 이 3번 분을 향한 진심의 크기만큼은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3번 분의 괴를 뽑았을 때 지천태에 이어서 중천권이 나왔기 때문에 3번 분과 이분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 다음 괴의 흐름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을 설명해 주는 괴로 이 지화명의의 괴가 나왔습니다. 지화명의 괴는 땅속에 불빛이 숨겨져 있는 형상이고요. 겉으로는 밝게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 따뜻한 등불을 품고 때를 기다리는, 사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고 그 뒤에 해가 가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가 드러나는 그 때를 기다리는 그런 의미, 좀 막막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앞으로 이 두 분의 관계의 흐름은 대외적으로 시끌벅적하게 드러나거나 속전속결로 이렇게 진행되기보다는 조용히 내실을 다지면서 마음을 나누어가는 그런 정적인 흐름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분 시간이 좀 필요해요. 겉보기에는 속도가 조금 더디거나 소소하게 보일 수 있고요. 근데 그 속에서는 서로를 향해서 마음 자체는 굉장히 깊고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 유대감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변의 환경이나 외부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두 사람 마음에 단단한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가면서 내실을 다지는 시기입니다. 해가 뜨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는 서로의 깊은 속마음을 진솔하게 나누고 그 마음을 좀 간직해 가져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현재 배우자나 연인이 있는 분이면 이분은 3번 분에 대한 마음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있는 상태예요. 땅속에 묻힌 촛불처럼 두 분의 감정과 인연은 겉으로 드러나기보다는 마음속 깊은 곳에 조용히 숨겨둔 채로 간직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의 현재 환경이나 현실에 상대방이 지금 만족하고 계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3번 분을 향한 마음은 조용히 유지될 수 있지만 그걸 드러내실 생각은 없어요. 혹시 그 예전 영화 중에 박하사탕이라는 영화를 아실까요? 그 안타깝게 타이밍이 어긋났지만 조용히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해온 옛사람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귀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고 그리고 좀 소중하고 진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그분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리딩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사람의 성향과 현재 상황에 이 뇌지혜의 괴가 나왔습니다. 뇌지의 괴는 땅을 뚫고 우레가 울려 퍼지면서 온 만물이 기쁨에 차서 신나게 움직이는 형상입니다. 개구리가 봄이 되어서 뛰어오르는 그런 형상이에요. 이분은 성격이 유쾌하고 활력이 넘치고요. 매사에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에너지를 내뿜는 스타일입니다. 주위 분위기를 밝게 만드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자극을 주는 그런 매력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현재 상황 역시도 꽉 막혀있던 흐름이 풀리고 이런 새로운 활력과 기회가 솟아오르는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여행이나 레저나 모임이나 이런 대외적인 활동이 많아질 수 있고 이분이 지쳐있던 일상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힐링과 아니면 즐거움, 본인이 원했던 일들 그런 거를 찾아서 나아가는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열정이 살아나서 새로운 일이나 관계에 자신감 있게 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본인이 이제 벌려나갈 수 있는 그런 활력이 넘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분의 4번 분에 대한 마음은 어떨까요? 이 풍지간 궤에 나타나 있습니다. 풍지간 궤는요, 바람이 대지 위를 오가면서 세상을 깊이 관조하고 이런 살피는 시선을 뜻합니다. 상대방은 이 4번 분을 이렇게 지금 살펴보고 계신 상태예요. 한순간의 감정으로 대하기보다는 깊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따뜻한 시선으로 당신의 일상과 속마음을 조용히 살피고 계십니다. 4번 분한테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 4번 분이라는 사람의 고유한 매력과 가치를 관찰을 하시면서 좀 잔잔하고 깊게 본인 마음을 전달을 하고 애정을 쌓아가고 계신 상태예요. 4번 분께서 뭐를 좋아하시는지 또 언제 힘들어하는지 좀 멀리서도 묵묵히 지켜보고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겉으로 호들갑을 떨면서 다가서기보다는 4번 분의 존재 자체를 깊이 존중하고 신중하고 그윽하게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4번 분의 일상에 좀 은은하게 바람처럼 스며들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든든하게 함께하고 싶다는 깊은 속마음을 품고 계신 그런 상태로 보여요. 근데 만약에 헤어진 전 연인이라면 이분은 지금 4번 분의 주변을 맴돌면서 SNS를 염탐하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한테 4번 분의 근황을 물어보면서 4번 분을 주시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 CCTV처럼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과 나의 관계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그 궤는 이 산뇌의 궤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 이분이 전 연인일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궤의 흐름이 전 연인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이 산뇌의 궤는 위아래 턱이 맞물려서 음식물을 씹어서 서로를 길러내듯이 서로에게 필요한 영양분과 온기를 건네면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육성과 도움, 서포트 이런 걸 의미합니다. 두 분의 관계의 흐름은 좀 서로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고 좀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유대관계로 한층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고 지친 마음도 좀 다독여주고 마치 아빠나 엄마가 자식을 품어서 키워내듯이 따뜻한 안정감을 주고받게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감정적인 즐거움을 넘어서서 인격적으로나 삶의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서로에게 좀 깊은 안식처, 편안한 공간, 편안한 사람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대화를 통해서 마음의 허기를 채우고 서로를 살뜰히 챙겨주면서 좀 함께 할수록 우리가 좀 더욱 단단하고 풍요로워지는 그런 좀 아름다운 관계, 그런 조화를 이루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한 가지 특이점은요, 이 두 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지는 이 궤의 흐름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산뢰의 궤는 힘을 길러야 한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풍지관은 관조하고 지켜보긴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궤예요. 그리고 이 뇌지의 궤가 행동을 하는 거긴 한데 이거는 감정적으로 좀 기쁜 상태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뇌지의 궤가 이분의 현재 상황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지는 저는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두 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지는 보이지가 않고요. 산뢰의 궤에서 이 두 분의 관계의 흐름을 보고 있는데 힘을 길러야 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연인이 되거나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기에는 조건 같은 게 좀 부족해요. 환경이나 아니면 서로의 상황 같은 제약 같은 게 있어요. 4번 분과 이분의 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특정 조건 이런 걸 넘어서야 하는 그런 게 있어야 할 계기가 있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상대방의 마음이 여러분의 답답했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이정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리딩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